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공무원에서 행정학을 가르치는 황철곤입니다. 2026년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2026년 황철곤 행정학 커리큘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커리큘럼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찍었냐면 요 행정학 독해라는 행정학의 방향성이거든요. 행정학을 공부하시는 방향성에 대한 영상을 하나 찍은 것이 있으니까 일단 그것부터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행정학 독해 방향성을 충실히 담은 26년 대비 커리큘럼이라는 거 인지하시고 이 영상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행정학 독해라는 것은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키워드가 딱딱딱 떠오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기존의 암기형 그런 공부 방식으로는 지금 행정학 과목을 접근하시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식에 대해서는 이해 중심으로 접근을 하자. 이해 중심으로 반복하시다 보면 암기가 되실 테니까 그 이해 중심의 암기를 기반으로 하셔가지고 유들유들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비교하고 적극적으로 추론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확장을 해보자. 이런 것들을 이제 행정학 독해라고 제가 묶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1년 동안 진행할 커리큘럼에서도 계속 강조드릴 부분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행정학에서 고득점을 하시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어떤 방향성이니까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정학 독해를 담은 황철곤 행정학 26년도 커리큘럼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당연히 핵심 개념을 잘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 핵심 개념들이 어떻게 기출에서 물어보고 있는 포인트로 등장을 하게 되는가, 기출에서는 핵심 개념들을 어떻게 물어보고 있는가, 기출 분석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핵심 개념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시려면은 개념을 압축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개념 압축 과정도 마련이 잘 되어 있고, 특히 이 행정학 과목은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 제가 이제 행정학 독해라는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은 새로운 문장들이나 새로운 표현들, 낯선 주제들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실전 훈련들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이 실전 훈련들을 꾸준히 하시는 것도 개념과 기출을 다지면서 적용하는 훈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전 훈련들도 제가 많이 마련을 해놓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면은 4월, 아마도 이제 내년 4월에 국가직이 있을 것이고 6월에 지방직이 있을 텐데,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면은 두 시험 모두에서 충분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고득점이 분명히 주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핵심 개념, 기출 분석, 개념 압축, 실전 훈련 요 순서대로 쭉 이어지게 되는데, 각각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가볍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각각의 커리큘럼들은 우리 과정들이 진행이 될 때 구체적인 내용들은 각각의 이제 수업에서 OT에서 제가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1년 동안의 진행 방향이니까요. 일단은 7월에 핵심 개념이 개강을 하게 될 겁니다. 핵심 개념과 관련된 개념 완성 올인원이라는 수업이 이제 개강이 되게 될 것이고, 제가 이 행정학 독해라는 행정학 방향성, 수험의 방향성을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념은 어떻게 준비를 하자? 암기식으로 준비하지 말고 이해 중심으로 준비를 하자.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이 이해 기반의 개념 학습이 정말 중요해요. 이해 기반의 개념 학습이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들 행정학을 그냥 마냥 그 암기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물론 암기식으로 준비하시는 주제들도 일부 있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그냥 두 문자 알려드려요. 두 문자 알려드리고 이거 암기하시고 너무 머리 쓰지 마시라고 하는 주제들도 꽤 있는데, 그런 주제들은 최근에 그렇게 많이 각광받고 있지 못해요. 많이 출제되지도 않고요. 올해 국가직 구국시험 같은 경우에도 두 문자 활용하는 문제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한 문제도 안 나온 것처럼 기본적으로 출제 방향성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이제 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행정학 시험에서는 이해 기반의 어떤 개념 학습을 제대로 했는지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해도를 바탕으로 실제 시험장에서 적극적으로 비교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합리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최근의 시험에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부터 우리가 이해 기반으로 갈 거예요. 이해 기반으로 갈 것이고, 제가 정말 끈질기게 이해를 좀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요. 물론 강약 조절을 할 겁니다. 암기식 주제도 있고 이해식 주제도 있을 테니까 강약 조절을 하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이해 기반으로 개념 학습을 들어가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인지하시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은 이해 기반으로 하셔야 돼요. 이해 기반으로 하셔야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접근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이
행정학은 우리 범위가 없는 학문이거든요. 우리 행정학이라는 것이 뭐 국정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뭐 내신처럼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합리적으로 설정을 할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이고 기출 플러스 알파로 해서 제가 설정한 범위를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설정한 범위를 제가 합리적으로 범위를 설정을 해드릴 것이고요. 여기서 벗어나시지 마세요. 벗어나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가 훈련을 시켜드릴 테니까 범위 설정하는 것도 처음부터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쓸 것이고요. 제가 설정하는 범위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범위를 설정하고 이해 기반으로 개념을 학습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개념 완성 올인원 시간에 제가 진행할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업은 7월에서 8월 정도 이렇게 2달 정도 현장 강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작년도에도 제가 66강 정도로 인터넷 강의 기준으로는 한 강당 60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66강 정도로 진행을 했고 올해도 비슷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는데, 어쨌든 70강 이내로 제가 좀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될 테니까 계획 짜실 때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 완성 올인원 시간에는 제가 이 기출 문제들도 같이 체크를 할 거예요. 기출 문제들도 같이 체크를 할 것이고, 행정학은 기출이 가장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 기출에서 출제 포인트를 어떻게 뽑아내서 내가 채워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이 개념을 볼 때 기출도 같이 볼 것이고요. 실제 기본서를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기본서 안에 중요한 기출 문제들이 한 200제 정도는 실려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개념 시간에 공부를 하고 실제 여러분들이 그 기출 문제를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드릴 것이고요. 게다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작년까지도 그랬지만 그 수업 끝나고 복습 과제를 매강 나눠 드리잖아요. 그 복습 과제가 한 10문제 정도로 구성되는 기출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문제를 복습 과제로 풀어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복습 과제에서 제공되는 기출 문제들도 제가 따로 강의를 찍어가지고 복습 강의 형태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념 이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도 같이 체크하는 올인원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올인원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해 기반으로 간다라는 거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최근에 행정학은 개념에 대한 이해도 법조문이나 그 어떤 제도가 설계된 취지에 대한 이해도 같은 것들을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처음에 쉽지는 않으시더라도 우리가 단순하게 암기하면 그게 제일 쉬운 공부 방법인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지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약간 제가 지양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 개념은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기출로 넘어가게 되는데, 기출 같은 경우에는 제 수업이 2가지 정도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9월과 내년도 1월로 제가 구분을 좀 해놨고요. 일단 참고 삼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 기출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요. 제 기출 문제집 같은 경우에 아마도 올해 같은 경우에 2026년도 대비 1800제 정도로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이 1800제 정도가 제가 1800제 정도의 문제가 구성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출 문제들을 보실 때 우선순위를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모든 어떤 시행처의 기출문제를 섞어가지고 보시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이 인사혁신처라는 곳에서 출제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국회직이나 경찰이나 공무원 문제들을 보는 것보다는 당연히 인사혁신처의 기출문제들을 먼저 섭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기출문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사혁신처라는 곳에서 출제했던 기출문제를 제가 핵심 문제로 따로 선별을 해놨고요. 이 핵심 문제가 이제 한 1100제 정도 구성이 될 겁니다. 1100제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65제였고 제가 그냥 1000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조금 더 해볼게요. 올해는 조금 더 해가지고 1100제 정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 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타 시행처들, 우리가 이제 행정학은 인사혁신처뿐만 아니라 국회직에서도 출제를 하고 그리고 경찰에서도 출제를 하고요. 경찰 승진이나 경찰 간부, 그리고 군무원이나 엄청 예전에 서울시 문제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7급 중에 선택 과목인 뭐 인사조직론이나 지방자치론이라는 과목들도 있어요. 그런 데서 필요한 문제들은 또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제가 플러스 문제로 따로 구분을 해놨고요. 700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더하면 1800제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섭렵하시는데 일단 우선순위를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시면은 요 플러스 문제들을 보시는 게 좋은데, 이 플러스 문제도 제가 급을 좀 구별을 해 놓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가 이 기출 과정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출 과정 같은 경우에는 크게 2가지 과정으로 구분이 되고요. 이 2가지 과정 모두 필수적으로 따라오시는 게 좋아요. 2가지 과정 모두.
일단은 9월에 진행하는 수업이 바로 요 인사혁신처 1100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 핵심 문제들이에요. 핵심 문제들이고요. 우리가 실제 9급이나 7급 문제들이 다 인사혁신처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에서 출제되었던 중요한 문제들을 모아서 1100제 정도는 분명하게 소화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이 인사혁신처 1100제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기출선지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단순 반복하면서 암기하시는 것에 집중하지 않을 것이고요. 이 문제가 어떤 개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제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런 이제 문제들을 풀어낼 때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적극적인 비교라든지 그리고 논리적인 추론이라든지 합리적인 확장 포인트들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기출문제들에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다 전달을 해드릴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화하실 수 있게 그렇게 커리큘럼을 마련을 해볼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출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고 인사혁신처 1100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1800제 중에 이 1100제를 먼저 보셔야 돼요. 1100제를 먼저 보시고 우선순위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출문제들을 보실 때 단순하게 암기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선지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하고 추론하고 확장할 수 있게 제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유들유들하게 그렇게 접근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들을 읽고 사고하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지 합리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체화시키려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제 푸시를 할 거예요. 푸시를 할 것이고 입체적으로 훈련을 시켜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1100제에 대한 수업이 끝나게 되면은 내년도 이제 1월쯤에 이 이제 9월부터 한 10월 정도에 진행이 될 수업이고 인사혁신처 1100제 핵심 기출 분석이라는 수업일 텐데 이 수업 같은 경우에도 한 66강 정도로 마련이 되기는 할 겁니다. 2달 정도 현강에서는 진행이 될 테고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또 OT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요 수업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 수업은 9월, 10월부터 쭉 이제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되겠죠? 1100제는 계속 이제 반복을 하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요 1100제가 숙달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범위를 조금 넓히셔도 돼요. 조금 넓히셔도 되고 내년도 1월쯤에 추가되는 수업이 요 슈퍼서브 300제라는 수업입니다. 슈퍼서브 300제라는 수업이고요. 이 슈퍼서브 300제라는 수업은 우리 기출 1800제 중에 요 플러스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요 플러스 문제들이 인사혁신처 출제가 아니라 뭐 국회나 경찰이나 군무원이나 예전에 서울시 같은 그런 식의 문제들인데 이 문제도 이제 사실은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 문제 중에서도 중요한 문제들이 한 300제 정도 되고 나머지 부차적인 문제들이 한 400제 정도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보시는 게 좋아요.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보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9급을 준비하신다면은 이 플러스 700제 중에 제가 선별한 요 300제 정도까지 더하시면은 충분해요. 300제 정도까지 더하시면은 제가 이 수업은 슈퍼서브 300제라고 진행을 하는 수업이고요. 인사혁신처 1100제를 제외한 나머지 시행처들 우리가 뭐 국회직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군무원이라든지 7급의 선택 과목인 지방자치론이나 인사조직론 거기서 필요한 문제들을 조금 더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 300제는 이 인사혁신처 1100제로는 커버가 안 되는 좀 고난이도 주제들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난이도 기출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고난이도 기출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은데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시야가 굉장히 많이 트이게 될 거예요. 시야도 굉장히 많이 트이게 될 테니까 꼭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역시도 제가 적극적으로 개념들을 어떻게 문제에서 비교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추론의 포인트를 물어보고 있는지 합리적으로 확장해가지고 정답률을 올릴 수 있는지를 꾸준하게 연습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관련해서는 이렇게 필수적인 과정은 2가지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9급 기준으로는 이렇게 더해가지고 1400제 정도는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 여기까지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것까지 다 섭렵하시면은 나머지 플러스 문제들도 다 푸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1800제 다 푸셔도 괜찮은데 여유가 안 되시면은 이 정도까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하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이제 나머지 플러스 문제들 있죠. 총 1800제를 다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관련해서도 제가 이 출제 포인트들, 비교 포인트, 추론이나 확장 포인트들 다 발견을 해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끝났고요. 우리가 개념을 이해 중심으로 갖고 가고 기출 문제를 분석할 때 비교 포인트와 추론 포인트, 확장 포인트까지 다 섭렵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사실 이 두 가지만 잘 하셔도 충분히 고득점이 나오실 텐데 여기에 더하시면 더 좋을 것들이 개념 압축과 실전 훈련이고요. 우리가 11월쯤에 현장 강의 기준으로는 11월쯤에 패스프레소라는 개념 압축 수업이 개강이 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서로 진행되는 개념 수업이 아무래도 분량이 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기본서도 두꺼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뭐 기출을 이제 그 공부를 할 때나 모의고사를 공부할 때 개념도 같이 보셔야 되잖아요. 개념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두꺼운 기본서나 굉장히 볼륨이 많은 기본 강의를 같이 보시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분명히 오게 되거든요. 시험 이제 막바지로 갈수록.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압축된 교재와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범위를 회독하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압축해 놓은 그런 교재와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 강의 같은 경우에 66강 작년 같은 기준으로 올해도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압축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많이 줄여가지고 제가 작년에 24강 정도로 진행을 했거든요. 올해도 비슷할 거예요. 올해도 24강이나 조금 더 많아봤자 한 28강 정도로 진행이 되게 될 테니까 어쨌든 개념 수업보다 훨씬 더 압축된 범위에서 빠지지 않게 스피디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기출과 모의고사를 공부하실 때 개념을 같이 돌려보시는 아주 좋은 그런 교재와 강의가 되게 될 겁니다. 교재도 한 200페이지 정도로 그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우리가 기출문제집은 그것에 한 3, 4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개념서를 보시기가 좀 부담스러우실 때 압축되어 있는 요약서인 패스프레소 교재를 활용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출하고 병행할 수 있는 최선의 교재입니다. 굉장히 좋은 교재이고 모의고사 훈련하실 때도 들춰보시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게 되실 거예요. 11월에 현장에서는 개강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마 온라인으로는 9월에 먼저 개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열심히 촬영을 해가지고 우리 재시생 특히 이제 초시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들으시는 게 좋고요. 재시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의를 패스하시고 넘어오시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스튜디오에서 따로 찍어가지고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버전의 패스프레소 강의는 아마 9월쯤에 제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도 열심히 촬영해가지고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월부터는 국가직 시험이든 지방직 시험이든 시험 당일까지 우리가 개념과 기출을 충분히 반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행정학은 최근에 특히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해도를 바탕으로 비교하고 추론하고 확장하는 적용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모의고사 프로그램들을 제가 또 마련을 해놨어요. 이것도 제가 이제 굉장히 강추드리는 그런 과정들이 많은데 요 기출 오마주 같은 경우에는 기출 변형 모의고사입니다. 기출 변형 모의고사고 우리가 특히 요 핵심 1100제 있었죠? 인사혁신처 1100제 이 중에서 500제를 뽑아가지고 그 500제를 변형한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기출문제를 열심히 반복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답을 외워버리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 문제를 정말 잘 이해하고 풀었는가 암기해서 풀었는가 그냥 단순하게 그 여태까지 습관적으로 풀었는가가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형 문제들을 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었는지가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기존의 기출 문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이제 방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고사로 기출 변형 모의고사인 오마주 500제라는 것도 마련이 될 것이고 12월 정도에 현장에서 진행이 되게 될 거예요. 온라인으로도 그때쯤 이제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실전 동형 모의고사들이 있는데 우리 국가직과 지방직 대비로 아마 한 2월쯤에 진행이 될 시즌 1 모의고사 그리고 지방직 대비로 진행될 4월쯤에 진행이 될 시즌 2 모의고사 최종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이 봉투 모의고사는 실전 동형 모의고사하고 난이도나 뭐 구성 같은 것들은 비슷할 텐데 우리 실제 시험지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최종 파이널로 현장감 높이기 위한 용도로서 많이 이제 도움이 되실 테니까 실전 동형 모의고사들도 여러분들 차근차근 잘 풀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제 동형 모의고사는 좀 어려운 편이에요. 어려운 편인 이유가 최근에 출제 포인트를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고요. 우리 모의고사 정도 되면은 이제 기존의 기본적인 주제들에 대한 섭렵은 다 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문제들로 꽤 많이 구성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출 논점들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변형한 논점들 그리고 여태까지는 출제되지 않은 문장이나 주제들이나 법조문이라고 할지라도
중에서도 미출되어 있는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고 비교하고 추론하고 확장해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도 많다라는 걸 제가 계속 보여드릴 것이고 그렇게 연습을 하도록 할 테니까 지식을 이해 기반으로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비교하고 추론하고 확장할 수 있는 훈련들을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충분히 하게 될 거예요. 이 모의고사 프로그램들 제가 입체적으로 마련을 많이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뭐 다 따라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뽑아가지고 진행을 하셔도 되니까 어쨌든 꼭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1년 동안의 커리큘럼을 충실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충실하게 따라오시게 되면은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고득점을 얻게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개념은 이해 중심으로 갈 거예요. 이해 중심으로 갈 것이고 기출은 우선순위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모든 기출 수업에서 비교 추론 확장과 관련된 논점들을 우리가 발견해내고 그리고 체화하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이래야 고득점이 가능해지게 될 테니까. 그리고 압축 수업도 열심히 이제 잘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고요. 다양한 실전 훈련 프로그램들도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올해는 몇 가지 특강들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몇 가지 특강들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계획되어 있는 특강이고요. 조금 더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6월쯤에는 인문 특강은 할 거예요. 6월쯤에 이제 인문 특강을 하게 될 것이고 인문 특강은 매년 진행되는 인문 특강이 있어요. 매년 진행되는 인문 특강이 있고 우리가 이제 행정학의 6파트거든요. 행정학의 6파트의 파트별로 중요한 주제들을 3, 4개 정도를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관련된 기출문제들도 풀어보는 그런 식으로 약간 맛보기 할 수 있는 특강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 좀 되시는 분들은 요 인문 특강도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제공이 되는 그런 인문 특강이고 교재는 따로 필요가 없거든요. 이것도 6월쯤에 6월 초에 제가 현장에서 진행을 하게 될 테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신설을 좀 계획 중인 특강이 요 낯선 표현 특강이에요. 낯선 표현 특강인데 행정학은 같은 개념이라도 이게 서술하는 사람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는 것이 어려운 포인트예요. 어떤 같은 개념인데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기출 문항들을 통해서 기출 표현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같은 개념인데 어떻게 이렇게 낯설게 표현될 수 있을지를 모아가지고 좀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된 특강을 한 기출과 개념 압축 중간쯤에 한 10월쯤에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것도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는 한데 확정이 되면 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 논점 특강은 제가 2년 전에 진행을 해가지고 스튜디오 버전으로 올라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다시 찍어 보려고 해요. 다시 올해 버전으로 찍으려고 하고요. 이 비교 논점 특강도 도움이 됐다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학은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A랑 B를 비교하는 것도 물론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넓은 개념과 좁은 개념을 비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적극적인 개념과 소극적인 개념을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뭐 행정학의 부처들 중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비교 포인트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경험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좀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비교 논점 특강도 올해는 새롭게 다시 촬영해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요 시기쯤 좀 계획을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요 1개년 최신 기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진행하는 특강이고요. 요 1개년 기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기출 문제집이 출간되고 난 이후에도 뭐 국회직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어느 간부 시험이나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 그렇게 기출이 다른 시행처들에서 많이 되는데 그런 것들 중에 제가 필요한 문제들 모아가지고 편집해가지고 그렇게 기출 1개년 기출 문제집도 발간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수업도 웬만하면은 수강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기출은 우리가 이제 섭렵을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혁신처 1100제와 슈퍼서브 300제까지 더해가지고 1400제는 기본적으로 갖고 가시되 1개년 기출 한 100제에서 150제 사이 정도 될 것이거든요. 여기까지도 잘 더해두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최신 기출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어떤 주제들에서 주로 출제가 좀 되고 있고 이런 이제 문장들도 좀 출제가 되고 있구나 그런 것들도 발견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쭉 이제 진행하면서 마지막 타임 정도에서는 또 더해 놓으시면 좋을 그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필요한 특강들도 적재적소에 제가 마련해 가지고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골라 가지고 수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러면 이제 행정학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커리큘럼이 완성이 되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커리큘럼들, 입체적인 커리큘럼들,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해드릴 것이고 정말 빠져나가지 않게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더하셔가지고 행정학에다가 지방자치론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7급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는 9급 시험 끝나고 요 7급 지방자치론 컨텐츠들이 업로드가 될 거예요. 기본 강의든 동영 모의고사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랬는데 요 7급 지방자치론 기본 강의는 조금 더 일찍 개강할 수도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3월에서 4월에 개강을 하기는 했거든요. 조금 일찍 올려달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내년도에도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저도 열심히 작업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지방자치론 그 준비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개념 강의와 그리고 실전 동영 모의고사 이렇게 두 가지 커리큘럼이 마련이 되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도 제가 늦지 않게 다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26년도 대비할 황철곤 행정학 커리큘럼 마무리가 잘 된 것 같고요. 전달이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부터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최근에 행정학의 출제 경향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해도를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그 이해도를 바탕으로, 지식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실제 시험장에서 비교하고 추론하고 확장할 수 있는가, 이런 행정학 독해 포인트들을 모두 다 담은 그런 커리큘럼이라는 걸 잘 인지를 하시고요. 그 방향성을 잘 잡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정말 마지막에 활짝 웃으시면서 마무리를 지으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저도 열심히 진행을 해볼 것이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은 정말 후회 없이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각각의 수업들은 수업이 진행될 때마다 제가 또 구체적인 오리엔테이션과 카페 공지글들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수험 계획 잘 짜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열심히만 따라오시면 되실 테니까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실제 수업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